메뉴를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는 마우스 오른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으로 열리죠. 또 상단의 풀을 선택하셔도 같은 메뉴가 열립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임포트 미디움 요 메뉴, 요거는 이제 요거랑 같다고 말씀드렸죠. 자, 임포트 미디움을 선택해서 비디오 파일 혹은 오디오 파일을 이렇게 풀 윈도우에 등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토 플레이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연주를 해주죠. 자, 연주가 되는 것을 일시 정지할 수 있고요. 또 연주하다가 정지하고요. 또 이 연주를 계속 반복해서 연주할 때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리 듣기용이죠. 그 다음에 미리 듣는 볼륨을 조정하고요. 또 플레이 시킨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클릭해 주시면 거기부터 이렇게 탐색을 해서 빨리빨리 들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를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을 눌러주시면 대화 상자가 이렇게 열립니다. 혹은 여러분들 그 중에는 대화 상자가 안 열릴 수도 있죠. 그것은 이 Do Not Ask Again을 한번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OK를 해줬으면 그 다음에 대화 상자가 안 열립니다. 자, 그 대화 상자가 다시 여는 방법은 바로 차후에 바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먼저 Copy File to Working Directory, 이거는 지금 프로젝트가 이용하고 있는 풀이 지정하고 있는 오디오 폴더 여기 있죠. 이 프로젝트 폴더 밑에 있는 오디오 폴더로 복사를 하겠느냐, 체크를 하면 복사를 합니다. 체크를 안 하게 되면 이것처럼 이제 익스터널 파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인터널이 되는 겁니다. 그 폴더로 복사를 해오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렇게 큰 파일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복사를 일일이 해놓는 것이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이제 한꺼번에 관리할 때 편하겠죠. 자, 카피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옵션이 또 있습니다. 샘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같은 샘플레이트이기 때문에 불러 올려는 이 송 013 파일도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사용하고 있는 44.1kHz 샘플 레이트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이 프로젝트가 32비트이기 때문에 16비트 웨이브 파일을 불러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6비트를 32비트로 바꾸겠느냐, 이런 체크가 뜨죠. 이제 비트레이트를 바꾼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 비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볼륨의 단계죠. 그래서 볼륨의 단계를 2에서 16자승의 단계로 바꾸겠느냐, 2에 32승 단계로 바꾸겠느냐, 이러건데 이건 단계만 바꾼다는 얘기죠. 다시 그 음질이 좋아진다거나 뭐 음질이라든지 뭐 볼륨의 단계가 세밀해진다는 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단계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진을 찍을 때 흐린 사진을, 일단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초점이 흐려져서 사진이 흐리게 나왔어요. 그 흐린 사진을 갖다가 고성능 카메라로 다시 찍었습니다. 그렇다고 흐려진 초점이 선명해지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렇게 샘플레이트라든지 비트레이트가 낮춰진 경우에 다시 그걸 다시 올렸다고 해도 한번 낮춰진 그런 단계만 높아질 뿐이지 그거에 대한 샘플레이트라든지 비트레이트는 높아지고 음질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 사진을 이제 생각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6비트를 갖다가 일부러 32비트로 만들어 준다고 해서 음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죠. 용량만 커지죠.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이트 채널 같은 경우에 스테레오 파일을 레프트, 라이트, 모노 채널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오디오 파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Do Not Ask Again을 하시면 요 세팅 그대로 설정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불러올 때 요 대화 상자가 안 열려요. 그래서 OK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올 때는 자, 그냥 불러오죠. 그래서 다시 요 대화 상자를 보고 싶다면 프리퍼런스로 가셔서 여기 에디트 오디오 중에 On Import Audio Files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오픈 옵션 다이얼로그로 있으면 계속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풀에서만 불러올 때가 아니고 또 이제 프로젝트 윈도우에서 트랙에다가 바로 오디오 파일을 드래그해서 불러온다든지 아니면 임포트 메뉴로 불러온다든지 할 때 그때도 이제 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요거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세팅을 해놓고 그대로 쓰시겠다면 이렇게 놓으시거나 아니면 그 대화 상자에서 Do Not Ask Again을 체크해 주시면 이게 기록이 돼버립니다.
자, 항상 난 대화 상자가 열려서 항상 설정하겠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오픈 옵션 다이얼로그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포트 오디오 CD. 오디오 CD에서 그 오디오 트랙이죠. 오디오 트랙에서 일부분이라든지 오디오 트랙 전체를 아니면 트랙별로 이렇게 오디오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이 풀에다가 등록시키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Import from Audio CD라는 창이 열리죠. 이쪽에 보시면 CD-ROM이라든지 DVD-ROM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속도가 나오는데요. 속도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이 품질인데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하면 품질이 좋아진다 그러는데요. 뭐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그 귀에 틀리지 않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해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grave라는 이 명령이 그 잡다, 뽑아내다 뭐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CD 트랙이 쫙 나오죠. CD 트랙 나오고 그 다음에 CD 트랙의 길이, 그 다음에 CD 오디오 트랙의 오디오 파일로 만들어졌을 때의 크기, 그 다음에 grave start, grave end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게 선택을 했을 때 그 일부분을 갖고 올 때 grave start가 이제 그 뽑아내는, 추출해내는 그 첫머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rave end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바뀌죠. 자, 이걸 움직이면 바뀝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들어보면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하고 싶다. 여기다가 grave start를 갖다 놓고요. 자, 여기가 여기까지 하고 싶다. 그럼 거기다가 grave end를 갖다 놓습니다. 그럼 이 부분만 추출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만 추출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스타트 누르시고 앞부분을 잠깐 들을 때 요거, 그 뒷부분 잠깐 들을 때 요거. 자, 이렇게 이제 미리 듣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볼륨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추출됐을 때, 오디오 파일로 추출됐을 때 그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드럼 루프다 하면 이 드럼 루프라고 썼으면 그 다음에 이제 1번 트랙이죠. 그럼 01이라고 자동으로 붙여줍니다. 자, 요걸 이제 일부러 몇 번이라고 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폴더를 갖다가 바꿔줘 가지고 또 이걸 익스터널로 만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풀이 사용하는 그 오디오 폴더 말고 다른 곳에 저장할 때 요걸 이제 선택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풀에다 등록하는 게 가장 편리한 거니까 일단 바꾸지 마시고요. 뭐 바꿨다가 다시 또 뭐 인터널로 만드는 그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프로젝트 쓸 게 아니고 그냥 추출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체인지 폴더를 해가지고 다른 곳에 저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OK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레이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1번 트랙에 이만큼을 또 하고 2번 트랙을 서 일부분을 이렇게 하겠다. 그럼 이렇게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도 이렇게 설정이 됐고요. 5번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컨트롤 키를 눌러가지고 두 개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두 개의 트랙의 일부분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부 그 트랙별로 이렇게 일일이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해 주시면 선택이 됩니다. 자, 1번 트랙에 요 드럼 루프 부분만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브를 눌러주시면 바로 순식간에 이렇게 오디오 파일로 만들어주죠. 자,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여기 이렇게 방금 전에 이제 만드는 게 있죠. 자,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제 임포트 오디오 CD입니다. 요거는 메뉴가 큐베이스에 있는 이 파일 메뉴에서도 같은 메뉴가 떠요. 근데 이거는 요렇게 해서 갖고 오시면 트랙에 바로 들어옵니다. 트랙에 바로 들어오면서 풀 윈도우에도 등록도 동시에 되고요. 지금 이제 풀 윈도우에서 하게 되는 거는 풀 윈도우에만 등록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다시 트랙에 등록할 때는 요걸 요렇게 넣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어차피 트랙에 등록하실 거면 풀 윈도우에서 하지 마시고 그냥 큐베이스 임포트 메뉴에서 바로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풀 윈도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요.
자, 풀 윈도우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포트 풀이라고 있습니다. 임포트 풀. 자, 임포트 풀. 자, 임포트 풀이라는 것은요, 임포트를 하려면 뭔가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불러오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없으면 불러올 수가 없죠. 그래서 임포트를 하기 전에 꼭 익스포트가 돼 있어야지 임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익스포트가 된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익스포트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포트를 하려니까 미싱 파일이 있다고 합니다. 미싱 파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싱 파일을 찾고 미싱 파일 이렇게 찾아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임포트를 하든지 아니면 미싱이 있는 채로 그냥 임포트를 하려면 컨티뉴를 누릅니다. 그러면 어떤 게 이제 임포트가 되냐면요, 등록 기록이 임포트가 되는 겁니다. 익스포트가 되는 겁니다. 등록된 이 기록들. 그래서 실제 파일들을 갖다가 거기다 또 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파일들이 등록된 상황, 그 기록들을 하는 거니까요. 풀 001 해가지고 세이브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있는 거를 갖다 다 지웠어요.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지우고 여기 있는 것들도 다 empty 트래시를 해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임포트 풀을 하게 되면 방금 우리가 저장했던 기록이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다시 이제 생겨나게 되죠. 이렇게. 자, 다시 다 생겨나. 방금 이제 열린 거는 이제 이 미싱 파일이 있다는 거, 미싱 파일 찾으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방금 전에 세팅했던 그런 풀이 다시 불러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현재와 똑같은 이런 풀을 사용하고 싶다, 풀에 등록된 파일들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익스포트를 먼저 하셔서 다른 프로젝트에서 임포트 하시면 이대로 이제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기존에 있던 풀에 있던 파일들하고 다 동시에 존재하게 돼요. 기존에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임포트 익스포트 풀이었고요. finding missing files. 자, 이게 여러분들이 그 큐베이스 사용하시다가 작업하시다가 필요 없는 파일들을 갖다가 이제 윈도우 탐색해서 다 지워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큐베이스를 여니까 항상 여기 열리죠. 여기 항상 열립니다. 그래서 지운 거니까 어쨌든 뭐 휴지통에서 다시 꺼내온다든지 아니면 뭐 하드디스크 복구를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불러오면 이게 이제 안 뜨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웠으니까 어떻게 찾을 길이 없다면 일단 이건 이제 무시하고 클로즈를 해야 되는데 꼭 찾아야 된다 하면 일단 찾으시고요. 찾을 땐 요거 이제 이용해서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있을 법한 폴더가 있다, 그게 다 어딘가 모여 있다, 그럼 그거 이제 폴더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폴더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이름의 파일이라도, 혹시 다른 파일이라도 아니면 이름만 틀리더라도 그걸 갖다가 그대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그걸 이제 딱 대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find 미싱 파일이 되고요. remove 미싱 파일은 지금 현재 이렇게 물음표로 되어 있는 미싱 파일들을 갖다가 다 기록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겠지만 큐베이스 쓰시다가 이제 파일들 다 지워가지고 쓰지도 않는 파일이니까 다 지웠겠죠. 지워가지고 다시 큐베이스 이럴 때마다 항상 이런 창이 열렸죠. 자, 이런 창이 보기 싫을 때는 remove 미싱 파일 한번 해주시면 이 물음표 된 미싱 파일이 다 없어졌죠. 없어지고 나서 만약에 다시 열었다 그러면 이게 미싱 파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열립니다. 이런 게 안 열려요. 그러니까 미싱 파일 없을 때 그 메뉴, 요 메뉴 쓰시면 돼요. 자, 미싱 파일이 하나 없으니까 여기 remove 미싱 파일스의 그 메뉴가 이제 비활성화 돼 버리죠. 자, 그 다음에 reconstruct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reconstruct 메뉴는 아무런 파일에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진 않아요. 꼭 reconstructable이 되어 있는 이 파일에서 이제 되는데, 지금 현재 reconstruct를 제가 다 해버렸네요. 자, 요거를 갖다가 다시 reconstruct가 되게끔. 자, reconstruct라는 것이 이제 떴죠. 자, reconstructable은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파일을 갖다가 변환하면 그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 프로세싱 후에 파일이 이렇게 있죠. 원본 파일도 있고요. 그게 이제 edit라는 폴더에 이제 저장이 되는데, 그 edit라는 폴더에 있는 걸 갖다가 지워버렸을 때 이런 reconstructable이라는 이런 그 표시가 뜹니다. 이 파일에서 이렇게 reconstruct 메뉴도 활성화되죠. 그래서 이렇게 reconstruct를 해주시면 원본을 가지고 다시 그대로 변환을 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놓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edit 폴더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reconstructable이 되는
그런 그 파일에서 요걸 해준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convert files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는 이 파일에 대한 그런 그 샘플레이트라든지 비트레이트, 그 다음에 채널, 포맷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주게 되죠. 그래서 샘플레이트를 바꾼다든지 비트레이트를 바꿀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채널을 또 모노로 다시 바꿔버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포맷도 바꿀 수 있습니다. 웨이브 파일, 뭐 원래 웨이브 파일이니까 뭐 바꿀 수는 없겠죠. 이제 만약에 AIF 파일이라 그러면 다시 웨이브 파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웨이브 파일을 AIF로 바꿀 수 있고요. AIF는 애플에서 그 맥이죠. 맥킨토시에 사용하는 오디오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웨이브 64 파일로 만들 수 있고요. 웨이브 64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웨이브 파일이 있습니다. 이 웨이브 파일이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용량이 한계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이제 용량 한계를 제한이 없는 그런 웨이브 파일입니다. 이건 이제 소니에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웨이브 파일스 같은 경우에는 그 웨이브 파일의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을 이제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파일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new 파일로 되어 있으면 새로 파일을 만듭니다. 원본 파일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replace라면 원본을 지워버리고 새 걸로 대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새 것도 있고 원본도 대치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OK가 되죠. 자, 그 다음에 confirm files라고 있습니다. confirm files. 자, 이 confirm files 실행하게 되면 경고창이 하나 뜹니다. 지금 바꾸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confirm files는 지금 현재 이제 풀에 등록된 오디오 파일들이 현재 이 프로젝트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샘플레이트라든지 비트레이트랑 안 맞는 것들 있죠. 16비트로 되어 있는 것들이요. 요것들은 만약에 샘플레이트는 같으니까 이제 변화가 없겠지만 이 16비트로 되어 있는 건 다 32비트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샘플레이트라든지 비트레이트를 일치시켜주는 거죠.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16비트를 32비트로 바꿨다 해서 음질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니까요. 이런 거 이제 용량만 커지니까 이런 거 생각 좀 하시고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자, extract audio from video files.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비디오 파일에서 오디오 트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디오 파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요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면서 외부 파일을 만들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지미 헨드릭스의 Hey Joe, Hey Joe, Hey Joe죠.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오 파일에서 오디오 트랙만 뽑아다가 이제 웨이브 파일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썸네일 캐시. 자, 이것은 비디오 영상 작업 때 이제 쓰게 되는 건데요. 일단 비디오 파일을 하나 불러와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미디움을 통해서 자, 방금 들었던 걸 이제 영상 파일 불러왔어요. 자, 이 영상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이 영상 파일이 이제 트랙에 이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자, 트랙에 등록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비디오 트랙에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자, 등록을 하면 이렇게 이제 이런 썸네일이 보이죠? 이 썸네일은 동영상에서 추출해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파일이 크다든지 작업량이 많게 되면 이게 썸네일이 뜨는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비디오가 짧아서 그러는데 용량이 크면 이제 느려지게 돼요. 좀 컴퓨터가 이제 버벅된다는 느낌이 들게 되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썸네일, 그러니까 요 조금 손톱만한 그림을 썸네일이라 하죠. 요 썸네일을 갖다가 미리 이미지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더 속도가 빨라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썸네일 캐시라 그러는데요. 그걸 이제 캐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 만들다, 이제 생성하다, 썸네일 캐시. 그러면 이제 그 썸네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썸네일에 의해서 이 트랙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오늘 거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크리에이트 폴더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0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인사가 제가 좀 많이 늦었는데요. 죄송스럽습니다. 새해에도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음악 많이
만드시는 우리 온미디넷 회원님들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